자, 봅니다. 아유, 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냐면 델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6배의 8면체에서는 델타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델타 O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그 뭐냐면은 4배의 4면체에서는 델타 T 이렇게 표현했죠. 걔 이름이 d 오비탈 스플리팅 에너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일반화된 개념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배위결합 화합물의 산화수 요구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크면 커져요. 알겠죠? 크면 커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만들어 붙이긴 할 건데 설명 크게 안 중요해요. 결과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외우고 그 사실을 토대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사실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자, 그러면도 여기 이제 약간 설명을 붙이자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1. 금속 이온의 산화수가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리간드 전자쌍간 선생님, 찌수 지금 에어팟을 끼고 있는데요? 예? 뭐야 이거? 찌수 에어팟을 끼고 있는데요? 뭐야 이거 진짜? 쌤 뭐 보고 있었어요? 이것도 뉴스 보고 있었네. 뉴스 아니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범죄 성립 안돼 무리한 영장 청구 법원서 소명. 진짜 저기 또 저기 또 윤석열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한이는 진짜 좌파예요. 그래요? 쌤보다는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요. 난 좌파 아닌데요? 나는 정의론파. 자, 좌파가 아니라 극좌파예요, 극좌파. 자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금속 이온과 리간드 전자쌍간 인력이 커지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 길이는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짧아져요. 자, 인력이 강하니까 금속이 리간드를 강하게 끌어당기겠죠. 네. 예를 들면 금속의 산화수가 1 플러스일 때보다는 2 플러스 3 플러스면 이렇게 인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그 인력이 커지면 결합 길이는 기본적으로 짧아지는 거죠. 결합끼리가 짧아지면 더 불안정해지. 그래서 델타가 더 커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합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접근하는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 과 금속 d 오비탈 전자가 있겠죠. 그 둘의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 이 비공유 전자와 금속의 d 전자 사이의 청력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것도 동시에 증가하는 거죠. 네. 어디요? 인커밍. 접근하는. 그러면 접근하는 그 리간드 전자쌍과 금속 디오비탈 전자 사이에 청력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디오비탈의 스플리팅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스플리팅의 정도가 강해질 거고 그 스플리팅의 정도가 강해지는 만큼 T2하고 E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금속 산화수가 커질수록 델타가 커진다. 꼭 기억해야겠죠? 알겠죠? 완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가보다는 3가 이렇게 될수록 디오비탈 갈라짐이 커지니까 로우 스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금속 자체의
성격. 자, 금속 자체의 성격. 이게 뭐냐면 삼주기, 아니, 삼주기란다. 사주기, 오주기, 육주기 일수록 델타가 커집니다. 4주기 전이금속보다는 5주기, 6주기로 갈수록 델타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1. 자, 뭐냐면 금속의 주기가 커지면 원자 반경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속 D 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집니다. 그러면 금속 D 전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 전자 쌍이 만들어질 때 페어링 에너지, 이게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집니다. 자, 페어링 에너지, 이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어요? 페어링 에너지 우리말로 짝지음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짝지음 에너지는 안정화 에너지예요? 불안정화 에너지예요? 불안정화 에너지라고 했죠. 전자가 쌍을 이룰 때 전자 간 청력에 의한 에너지가 짝지음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d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데 원자 반경이 점점 커질수록 전자가 쌍을 이뤄도 전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원자 반경이 커질수록 전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지니까 한 오비탈의 전자가 쌍을 채워도 두 전자 간 거리가 멀어서 청력이 작아진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전자 쌍을 이루어도 크게 불안정해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 전자 쌍을 이루어도 크게 불안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 스핀이 잘 되겠어요? 로우 스핀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 로우 스핀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불안해 안 진다면서요? 불안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로우 스핀을 선호한다고요. 로우 스핀이 돼야 전자가 홀 전자가 잘 만들어지겠어요? 전자 쌍이 잘 나타나겠어요? 로우 스핀으로 들어가야 전자 쌍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자 쌍을 이뤄도 이미 전자가 충분히 서로 멀기 때문에 청력이 별로 안 크다고요. 그러니까 4주기가 아니라 5주기, 6주기로 갈수록 로우 스핀으로 들어가도 별로 불안해지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로우 스핀을 잘 이루는 전자 배치가 5주기, 6주기에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금속 원자 반경이 클수록 금속 최외곽 전자와 접근하는 리간드 전자쌍 간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원자 반경이 큰데 거기서 리간드가 접근하니까 이미 리간드의 비공허 전자쌍하고 금속의 디오비탈 전자가 청력이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청력이 강해지고 그 덕에 델타가 커지겠죠.
청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T2하고 E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5주기, 6주기 금속의 경우는 언제나 로우 스핀이 됩니다. 리간드에 무관하게 그냥 로우 스핀으로 다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우 스핀이냐 하이 스핀이냐는 어디서만 구분되는 거냐면 4주기 전이 금속, 바로 누구? 스티브크, 방패, 코니, 쿠젠, 요 10개에서만 하이 스핀, 로우 스핀 구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로우 스핀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이미 원자 반경이 큰 애들은 그냥 무조건 원자 반경이 큰 애들은 그냥 로우 스핀으로 들어간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게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나타내는 두 번째 사실이고요. 이유가 줄인 거예요? 예,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리간드, 세 번째는 이건 아까 했던 얘기예요. 배위수와 기하 구조예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콜디네이션 넘버가 커질수록 아까 델타가 커진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어요? 델타가 커진다고 했었죠? 기억나죠? 이 얘기는 아까 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굳이 이거 가지고 막 계산 문제 내지는 않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까 나온 김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델타 T하고 그 다음에 델타 O 사이의 관계가 있었죠. 9분의 4. 네, 뭐였었냐면 바로 9분의 4배 요 얘기도 있었죠.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쓰자면 만약에 얘가 8배위다 라고 하면 요거는 4배위의 2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4배위에 비해서 8배위일 때도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커지죠. 그 다음에 4배위에 대해서 6배위가 될 때도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커지죠.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계산을 하다 보면 그럼 8배하고 6배는 어떻게 되지? 약간 불균형이 생기지만 요거는 아주 이상적 모델에서의 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배위수가 커질수록 델타가 커진다. 알겠죠? 이것도 마지막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마지막 3, 4 바로 그 유명한 리간드 성격입니다. 자, 이 베이결합 화합물에서는 리간드를 두 종류로 구분하죠. 바로 스트롱 필드. 자, 스트롱 필드는 델타가 큰 걸 얘기해요,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롱 필드는 이 델타가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롱 필드의 경우는 전자 배치가 하이 스핀이 돼요, 로우 스핀이 돼요? 로우 스핀이 되죠. 됐죠? 그러면 이때 이 스트롱 필드 리간드로 종류가 누구냐? 딱 3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다른 건 나오지도 않아요. 딱 3개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첫 번째가 CO입니다. 얘가 사실은 전 우주에 존재하는 애 중에서 1등입니다. 전 우주에 존재하는 리간드 중에서 1등 리간드가 CO입니다. 알겠죠? CO입니다. 그 다음 CN-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CO하고 CN은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어떻죠? 루이스 구조가 똑같죠? CO의 루이스 구조하고 CN-의 루이스 구조 똑같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가 동일하기도 해서 이 둘의 성격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때 반응성은 요 일산화탄소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얘는 음이온이다 보니까 수용액, 용액 쪽에 용액상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얘는 기체죠. 기체니까 혼자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얘가 직접 다가와서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전 우주에 있는 리간드 중에서 압도적 1위는 이놈입니다. 이놈이 제일 무서운 놈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일산화탄소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죠. 바로 그 유명한 일산화탄소 중독. 알겠죠? 그 이유가 뭐다? 얘가 누구랑 반응할 수 있어서 그래요?
예,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 이온이랑 반응할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유명한 리간드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롱필드 리간드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NO2-입니다. 여기서 누가 베이결합을 할 때? 질소. 질소가 베이결합을 할 때 스트롱필드 리간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링키지 아이소몰. 이 스트롱필드 리간드 중에서 또 되게 유명한 건 PR3입니다. PR3. PR3요. P가 뭐죠? 인이죠. 인. 그리고 R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기사슬 알킬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R. R이 세 개가 R. 알겠죠? 그러면 알킬 그룹 뭔지 알죠? 인에다가 알킬 그룹 붙은 건데 사실은 얘도 엄청나게 강력한 스트롱필드 리간드입니다. 알겠죠? R.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화학책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잘 안 나와서 그냥 뭐 눈으로 한번 봐도 돼야겠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리간드 성격 스트롱필드 말고 뭐가 있어요? 윅필드가 있죠? 네. 윅필드가 있죠? 자, 이 윅필드는 마이너스. 델타가 뭐가 되겠어요? 작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자 배치가 뭐 위주예요? 하이스핀 리간드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들로는 뭐가 있느냐? 바로 봐. 뭐 마이너스? 스트롱필드 아닌 것이요. 아이씨. 내 말을 스트롱필드 아닌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롱필드나 윅필드가 서로 그냥 상대적인 거라서 스트롱필드 하나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 다 윅필드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막 좀 전문적인 책을 찾으면 스트롱도 아니고 윅도 아니고 인터미디에이트 그룹이 있어요. H2O. 예, 그런 애들 뭐 인터미디에이트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아니면 다 윅필드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할로젠이에요. 자, 할라이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FCl, Br 마이너스. 무슨 말 알겠죠? FCr, Cl, Br, I 마이너스. 얘네들을 할로젠이라고 하는 거 알죠? 걔 음이온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H2O. 알겠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윅필드 리간드입니다. 그리고 종종 나오는 것 중에서 NH3. 얘도 윅필드인데 때로는 이 NH3가 살짝 스트롱필드 비슷하게 작동을 해서 사실 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터미디에이트 필드라고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냥 상대적 비교에서는 스트롱필드 아니면 그냥 다 윅필드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간드들의 성격에 따라서도 델타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이것 때문에 베이결합 화합물들이 뭘 나타낼 수 있어요? 베이결합 화합물들이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때 보색 관계 기억해요? 자, 그것만 살짝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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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샤. 지운다. 마지막에 한번 해주세요. 지운다. 지우자. 오. 쓱쓱. 자, 그 다음에 3.4. 옛날에만 해달래도 안 해줬다 이거. 옛날에만 해달래도 안 해줬죠. 됐나? 자, 광학적 성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예시들이 뭐 하나 있을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우선 난 뭐 이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 중학교 미술책에 보시면 이게 보색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중학교 미술책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 말 너무 위험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그래? 그래서 중학교 미술책에 이런 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놓고 어떤 표가 있냐면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써볼까? 그려볼까? 그래서 얘가 빨,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노, 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보라색도 있네. 초, 그 다음에 파, 남색, 보라색. 남생은 없잖아요. 주황색 있어. 그래서 그냥 뭐라고 그리면 되냐면 그 7빛깔 무지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빨주, 노초, 파, 남보 뭐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죠? 이때 빨간색 정도면 이게 파장이 어떻게 돼요? 파장이 빨간색이면 파장이 얼마예요? 작다. 그러니까 빨간색이면 파장이 900나노 이게 800나노미터죠. 아니 800이 뭐야? 700이죠. 700. 그다음에 요 파남보라고 하면 파장이 대략 400 정도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고 바이올렛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색 관계라는 게 뭐냐면 빨간색 보색을 그린, 바이올렛 보색을 옐로우, 블루 보색을 오렌지.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우리가 뭐 미술 수업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색 이렇게 표현하는 건 나는 좋아하지는 않아서 아주 그냥 뭉뚱그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다 뿔구죽죽.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푸르딩딩. 쭉쭉. 아이. 무슨 말 알겠죠? 딩딩. 사실은 이렇게 구분해도 뭐 화학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 막 어떤 연습 문제 혹은 어떤 교사들이 굳이 이 보색표를 들어가지고 보색 관계로 흡수하고 발색하는 걸 언급을 하기도 해서 한번 써 드려 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중학교 미술책에 이게 나와서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의미가 뭐냐? 바로 어떤 물질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 쪽에 빛을 흡수한다. 그러면 사람 눈에는 뭐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푸르딩딩하게 보이게 되는 거고 어떤 물질 자체가 푸르딩딩한 빛을 흡수하면 사람 눈에는 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뿔구죽죽하게 보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일반화하면 그러면 물질별 발색 뭐라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1 자 바로 스트롱 필드 리간드의 경우 자 어떻게 되겠느냐 물질이 델타가 커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블루이시 쪽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블루이시를 흡수하기 때문에 레디시 쪽 발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인다? 푸르딩딩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푸른 쪽 빛을 흡수한 다음에 흡수한 걸 다시 방출하면 빨간색 빛하고 파란색 빛하고 다시 합쳐져서 백색광이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블루이시 쪽 빛을 흡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빛 흡수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분자 진동운동 요거에 소모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이거라 화합물들이 어떤 쪽 빛 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흡수하면 그걸 외부로 재방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흡수한 다음에 지가 몸을 떨면서 그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선생님, 응?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막 나가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질이 흡수한 블루는 그 빛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어져 버리니까 흡수 못한 레드만 보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윅필드의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냥 반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네, 왜요? 푸르디니하게 파장이 크잖아요. 네. 아니, 예? 푸르딩딩한 건 파장이 짧죠. 근데 그러면 델타가 커서 푸르디니 쪽이 흡수하는 거예요? 파장이 길수록 저에너지고 파장이 짧을수록 고에너지잖아요. 블루이시가 짧은 파장 고에너지인 거죠. 아 인정. 그러니까 델타가 큰 것에 흡수하기 좋은 거예요. 아 인정. 왜냐하면 빛 에너지라는 게 양자화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위필들은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네, 선생님.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긴 수업이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이제 곧 이제 입시 과정을 이제 겪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학들에 가게 될 텐데 그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게 될 때 이제 그 자기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두 다 입시 결과가 좋으면 좋겠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걸 타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조건 서울대를 가고 카이스트 같이 좋은 대학을 가면 좋으냐?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하지만 내가 난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네, 난 서울대를 나왔지만 서울에 나한테 별 볼품이 없네요. 그렇죠. 별 볼품 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대 기껏 나와봐야 저 깐도 같은데 4년 동안 붙잡고 막 꾹꾹 참아가면서 그냥 그런 삶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좋은 대학에 가서 학벌을 좋게 쌓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역으로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학벌이 나의 성공과 별 무관한 세상이 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렇게 학교를 못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더욱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언제나 있거든요. 그 방법을 만약에 알고 싶다면 나한테 연락을 하시면 내가 약간 조언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한이한테도 이제 뭐냐면은 조언을 했었는데 이한이가 그 조언대로 절대로 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입장은 나는 그래도 선생이니까 조언까지는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기느냐 아니냐는 완전 다른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좋지 이렇게 내 만족스러운 학교를 못 나와도 굉장히 성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아주 고학력자여도 인생 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내가 관계된 조언들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제 심층 수업은 언제 진행이 되냐면 토요일 언제더라? 토요일 언제더라? 4시에서 6시 30분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토요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화학 심층 이제 뭐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한 다음에 화학 심층 수업이 필요하면 요때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화학 심층 개강은 오늘 7월 6일이죠. 7월 6 더하기 6하면 12. 이때 개강입니다. 다음 주요? 네, 바로 다음 주 개강입니다. 보통은 시험 다음 주는 수업이 없잖아요. 근데 이때 경남과학고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바로 수업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심층은 합반이에요. 경남, 창원,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합반이어서 이게 뭐 여러 다른 학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뭐 의외로 심층 많이들 안 해서 뭐 많이 있어봐야 아마 10명 내외거든요. 많이 있어봐야 10명 내외니까. 네, 그 장소는 메리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심층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뭐 나한테 연락해도 되고 아니면 뭐 메리센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제 진행토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됐다. 그러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면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하시길 빌게요. 안녕. 안녕. 시마이 데스. 시마이 데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심하게 됐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네, 좋아해. 조심히 가세요. 와, 그러길 원하던. 와. 여기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수업이 없으면 굳이 운영할 게 없기 때문에 계약 기간까지 하고 그냥 뭐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배가 불렀잖아요. 메리스에서. 1년 남았어요. 2년 계약이라서 1년 남았어요. 네가 와서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술 마시러 이런 이상한 사람들 같은 경우. 알았어요. 조심히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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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아이고, 조심히 가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어휴.